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한양 어느 마을에 거지 처녀가 한복판에 나타나면서 온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답니다. 웜에, 이것은 뭔 냄새요? 아이고, 시궁창 냄새는 저리 가라네요. 아낙네 둘은 코를 막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마을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머리는 며칠을 감지 못했는지 떡이 지어 있었고 입고 있는 옷에는 꼬질꼬질 더러운 것이 묻어 있었답니다. 허나 더 가관인 것은 거지처녀의 얼굴에 때 구정물이 흐르고 있었고 까마귀가 형님하고 올 정도였습니다. 그 거지 처녀의 이름은 수혜였고 마을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죠. 수혜는 코를 막고 지나가는 사람을 가로막고는 물었습니다. 여기 한선비댁이 어딘가? 웜에, 코가 썩겠구먼요. 저기지요. 저기는 귀신도 모른다네. 저기 감나무 있는 집을 말하는 건가? 맞구먼요. 두 명의 아낙네는 정신없이 피하기 바빴답니다. 깔끔쟁이 한도련님이 기겁하겠구먼. 옷을 보아하니? 여종은 아닌 것 같은디요. 누구일까요? 이따 마크머멈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먼. 잠시 후 수혜는 아낙네가 알려준 기와집에 도착하여 큰 소리로 문지기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무슨 일로 오셨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여기 오면 잘방을 내어준다고 해서 왔소. 아이고, 이 고약한 냄새는 무엇이오? 문지기는 몸을 수혜안한테서 멀리하고는 코를 막았습니다. 수혜의 고약한 입냄새에 코를 막고는 뒤로 슬금슬금 뒷걸음 쳤답니다. 이제는 방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자꾸 사람을 보내는지 모르겠네. 문지기는 수혜를 절대 집 안으로 들이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 대문을 급하게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혜의 발이 더 빨랐죠. 수혜의 발이 문틈에 콕 끼어 문을 닫을 수가 없었답니다. 지금 이것이 무슨 짓이냐? 그냥 가보시오. 오늘은 사람을 들일 수 없으니. 그럼 오늘 밤을 어디에서 보내라는 말이더냐?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지요. 그때 한선비의 목소리가 들렸죠. 개똥아 밖에 웬 소란이더냐? 아무 일도 아니어요. 문지기는 한선비가 수혜를 보기 전에 돌려보내려 했지만 결코 수혜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답니다. 방이 없으니 어여 가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아주 야박하구나. 수혜는 문지기와 문짝을 사이에 두고 사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놈아. 사람을 그리 문 좀 박대하지 말라고 했거늘. 한선비는 그렇게 호통을 치고는 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한선비의 앞에 때 구정물이 꼬질꼬질한 수혜가 한선비의 품으로 튕겨져 안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선비는 마음 같아서는 수혜를 던지고 싶었지만 그럴 틈도 없었습니다. 결국 한선비는 자신의 품에 꼭 안긴 수혜를 안고 뒤로 넘어가고 말았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식솔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두 눈을 꼭 감았답니다. 난 더 이상 못 보겠구먼. 한선비는 그 마을에서 아주 깔끔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너무 깔끔한 나머지 자신이 사는 집안뿐 아니라 고을에 보이는 모든 것이 깔끔하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그런 성격이었죠. 그렇다 보니 마을 사람들도 식솔들도 한선비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수혜를 어떻게 할지 안 봐도 알 정도였답니다. 저 거지처녀는 아마 5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저 아씨한테 나는 냄새를 맡았으면 5일 나는 소리를 못하지. 아마 10일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내기나 해볼까? 좋아. 그리하여 여기저기에서 내기가 시작이 되었답니다. 아이쿠, 이 똥내는 어디에서 나는 것이냐? 도련님께서 똥덩어리를 안고 계시는구먼요. 한선비는 그제야 수혜한테서 나는 냄새라는 것을 알고 수혜를 옆으로 던지다시피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헐레벌떡 일어나고는 도망가며 말했죠. 마끔어멈한테 말을 해놓거라. 그리고 사랑방으로 안내하거라. 수혜는 흙을 털며 일어났지만 한선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혜는 한선비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 했지만 없어진 후였던 거죠. 수혜는 문지기의 안내를 받고 사랑채로 가려고 했습니다. 헌데 수혜의 앞을 가로 막는 사람이 있었으니 막금어멈이었답니다. 아씨, 그렇게는 절대 방으로 못 들어가지요. 절대라는 것은 없지. 난 피곤하여 들어가 쉬어야겠네. 그 시궁창 냄새나는 몸으로 어디를 들어간다는 말이어요. 차라리 저를 죽이고 들어가요. 수혜는 막금어멈의 필사적인 말에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수혜는 막금어멈의 뒤를 따라 걸어갔죠. 수혜는 막금어멈이 가리키는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목간통에 따뜻한 물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어여, 목간통으로 들어가셔요. 지가 찌든 때를 다 밀어드릴 테니. 막금어멈의 표정은 떼구정물이 흐르는 수혜의 때를 말끔히 벗겨주겠다는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목욕할 기분이 아니다. 난 급한 일이 있어. 나가봐야겠구나. 아씨, 어린 밤푸너치도 없지요. 어여, 목간통으로 들어가셔요. 수혜는 푸짐한 몸으로 부엌 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막금어멈을 이길 자신이 없어 순순히 말을 따랐죠. 한선비의 식솔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부엌 문을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아이고, 아씨를 새로 만드는 중인가벼? 그러게, 아씨를 잡네 잡어. 문이 굳세게 닫혀있는 부엌 문에서는 수혜의 비명 소리가 살려달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수혜는 너덜너덜해진 몸을 이끌고 나왔고 뒤따라 나오는 막금어멈의 표정은 승리에 찬 뿌듯한 얼굴이었죠. 내 속이 다 시원하구먼. 아씨는 어서 들어가 쉬고 계셔요. 얼른 식사 준비해서 올릴게요. 수혜는 막금어멈의 목소리만 들어도 경기가 날 정도였습니다. 수혜는 사랑채에 들어가 기진맥진한 몸을 눕혔죠. 다음 날 이른 아침, 수혜는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헌데 어디에선가 한선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수혜는 한선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소리 나는 곳으로 향했답니다. 한선비는 직관이신 아버지 한대감과 대화를 하고 있었죠. 명기라. 명당자리라 생각되어 알아보면 그 땅이 다 김대감의 땅이더구나. 김대감 옆에는 풍수지리에 능통한 이은관이라는 자가 있지. 김대감의 의도가 무엇이라 생각이 드느냐? 아버지, 김대감은 불순한 생각을 가진 자인 듯합니다. 항상 그 자를 대할 때는 조심하시지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 나와 볼 땅이 있다. 같이 가보자구나. 네, 아버지. 수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잠시 후 한선비와 직관 한대감은 산속 오솔길을 걷고 있었답니다. 한선비는 아버지 한대감한테 귓속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누군가 저희 뒤를 밟고 있습니다.
먼저 가 계시지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을 알고 있는 것이냐? 네, 그 땅은 저도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한선비는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자신들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 쓰개치마를 쓰고 오는 여인이 한선비가 숨어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선비는 날렵하게 달려 여인의 앞으로 가로막았죠. 누구인데 우리의 뒤를 몰래 따라오는 것이요? 여인은 생각지도 못한 한선비가 앞을 가로막고 호통을 치니 그만 너무 놀라 중심을 잃고 말았던 거죠. 허나 여인의 쓰개치마는 펄렁이다 앞을 가렸고 여인은 허우적허우적 뒤로 넘어지려는 찰나. 한선비는 그냥 앞으로 가로막은 것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여인의 놀람에 한선비도 어리둥절 넘어지려는 여인을 덥석 품에 안았답니다. 한선비은 여인이 넘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에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는 찰나. 에구머니나 지금 어디를 만지고 있는 것이요? 여인은 쓰개치마를 벗고는 한선비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선비는 여인이 커다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니 순간 당혹스러웠던 거죠. 그만 제 엉덩이에서 손을 떼시지요. 한선비는 그제야 자신의 손이 엉덩이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서둘러 수혜를 품에서 놓아주었답니다. 한선비는 헛기침을 하고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낭자가 우리의 뒤를 미행한 것을 알고 있어. 우리를 미행한 이유가 무엇이요? 저는 어제 한선비님 댁에서 신세를 진 수혜라 하지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어제 저희 집에 온 여인은 거짓처녀였어. 아니, 그럼 저를 거짓처녀라 생각하신 것인가요? 수혜의 표정은 울그락불그락,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답니다. 한선비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수혜의 얼굴이 마냥 귀엽게 보였답니다. 미안하오. 내가 망언을 하였소. 그러니 울지 마시오. 한선비는 안절부절 수혜를 열심히 달랬습니다. 한선비는 어제 거짓골을 하고 들어온 거짓처녀가 이리도 귀엽고 어여쁜 여인이라는 사실에 놀랍기만 했죠. 허나 자신을 따라온 이후에 한선비는 의심을 풀지 않았고 수혜가 진정이 된 듯 하여 물었습니다. 낭자가 이곳까지 따라온 이유를 말해주시오. 제 아버지는 지간을 보내셨던 오대감이십니다. 아니, 아버지의 벗이었던 오대감님의 따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의 아버지를 아신다면 아버지의 억울함도 아시겠군요. 알고 있소. 하여, 지금 아버지께서도 그 길을 걷고 계시지요. 네, 아버지는 김대감의 뜻을 거절하신 후 왕을 모실 맷자리를 거짓으로 고했다는 이유로 유배를 가셨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답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셨습니까? 저와 아버지는 오대감님의 죽음을 원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대감님께서 말씀하신 왕을 모실 맷자리를 다시 보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도 그 명당 자리를 알고 있지요. 김대감이 그 당시 명당 자리를 보고 흉질하고 우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낭자, 함께 갑시다. 그리하여 한선비와 수혜는 한대감이 먼저 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니, 이 처자는 누구인데 이곳에 같이 온 것이냐? 낭자는 오대감님의 따님이십니다. 뭐시? 내 버셋딸이 살아 있었더냐? 난 오대감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를 찾았지. 헌데 어디에도 내가 없더구나. 내가 죽었다는 소문뿐이었다. 수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죽은 걸로 소문을 냈지요. 저를 죽이려는 자들로부터 몸을 피해야만 했기에 거지로 지냈습니다. 그래, 잘 찾아왔구나.
이 자리가 오대감이 말한 명당 자리였다. 그리고 김대감은 흉지라고 말을 했으나 이 땅의 소유주는 김대감의 아들 명의이더구나. 이 자리는 왕이 태어날 수 있는 혀를 가진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내 눈에도 그리 보였더냐? 네, 김대감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이 아니다. 지금 김대감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고 있단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땅이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하다는 말씀입니까? 같은 자리인데 이곳은 딱딱하고 이곳은 딱딱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수혜가 말한 곳을 밟아보았는데 느낌이 달랐던 거죠. 한선비는 부드러운 땅을 손으로 파헤쳐 보았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땅속에 비석이 숨겨져 있었고 그 비석에는 김대감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흉지라고 말을 해놓고 아버지의 관을 이곳으로 이장을 했던 거죠. 역심이구나. 세 사람은 그제야 김대감이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큰일이구나. 명당 자리를 알아낸들 난 죽은 목숨이 되겠구나. 아버지, 제가 그리 만들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지요. 저도 한선비님을 돕겠습니다. 한대감은 두 사람이 힘을 모아준다고 하니 믿음직스러웠지만 아들과 수혜한테 해가 될까 두렵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 세 사람을 숨어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김대감의 집안 풍수를 살피는 이윤관이었죠. 이윤관도 다음에 명당 자리를 찾고자 산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명당 자리를 흉지라 말한 땅에 김대감의 아버지를 모셨다는 것을 알아낸 것을 알고 곧바로 김대감을 찾아 알렸죠. 한편 한선비는 아버지와 헤어지고 수혜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낭자, 제가 명당 자리를 하나 알고 있지요. 헌데 아버지한테 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 명당이 김대감의 손에 들어간다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헌데 그 명당 자리는 아무리 풍수지리에 능통한 자들도 쉬이 알아볼 수가 없는 땅이지요. 수혜는 한선비의 말에 너무 놀라 걸음을 멈추고 한선비를 반짝이는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시나요? 심장이 멈출 것 같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큰일이 아닙니까? 한선비는 순수한 수혜를 놀리는 재미가 솔솔했죠. 낭자와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는구려.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전 한선비님께서 너무 대단하시어 놀랍기만 합니다. 대단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위험에 처하실지도 모르는 지금 어떤 대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한선비를 빤히 쳐다보고는 말했습니다. 한선비님은 명당 자리를 찾아내시는 눈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흉지이지만 명당 자리처럼 보이는 땅을 찾아보심이 어떨까요? 이윤관이라는 사람을 속일 수 있는 흉지이지만 명당처럼 보이는 땅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어찌하셨습니까? 김대감의 집안을 먼저 망하게 만들자는 말이군요. 낭자야말로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선비는 그제야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푼 기분이었습니다. 하여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기쁜 나머지 수혜의 두 손을 잡고 기뻐했답니다. 수혜는 생각지도 못한 남정네의 커다란 손에 잡히니 어안이 벙벙했죠. 허나 한선비가 어린아이처럼 웃는 해맑은 얼굴은 참으로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설렘은 봄날에 살랑살랑 불어오는 꽃바람 같았죠.
한선비는 얼굴이 붉게 물들은 수혜의 얼굴을 보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선비는 급하게 수혜의 손을 놓고는 한박 웃음을 지었답니다. 허나 수혜의 수줍어하는 얼굴은 어여쁘면서도 꼭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귀엽기만 했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싱숭생숭 붉어진 볼을 하고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같이 갈 곳이 있습니다. 네, 선비님. 그렇게 두 사람은 뭉클한 심장을 다독이며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리다 잠에 들었죠. 다음 날 이른 아침, 한선비도 수혜도 치장을 하며 서로를 만날 생각에 심장은 간질간질 요동을 쳤던 거죠. 두 사람은 치마와 도포자락을 살랑거리며 걸었고 두 사람의 뒷모습만 보아도 서로를 연모하고 있다는 것이 훤하게 보였습니다. 단 두 사람만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곳이 낭자가 찾으라는 그 땅입니다. 흉지이지만 명당처럼 보이는 땅이라는 건가요? 제 눈에는 명당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 눈에는 명당으로 보일 것입니다. 산에 둘러싸여 물이 굽이치는 곳에 위치하며 넓고 평탄하며 조화로운 형태로 보이지요. 일단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합시다. 아버님의 능력을 실험하시는 것인가요? 그렇게 해야 이운관도 속지 않겠습니까? 수혜는 한선비의 의도를 알고 한박 웃었습니다. 낭자 그리 웃지 마시지요. 제 심장이 나만하지 않겠습니다. 한선비님은 농이 심하십니다. 한선비는 그렇게 말을 하는 수혜를 보며 생각했죠. 농이라 하셨습니까? 전 농이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 가문이 바람 앞에 놓인 촛불 같아서 낭자한테 고백을 못하고 있을 뿐 김대감의 무리들이 망하게 되면 청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제 옆에서 그렇게 웃어주세요. 한선비는 연모하는 마음을 숨기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대감은 한선비가 말한 명당 자리를 보았죠. 참으로 제대로 된 명당이구나. 이 땅을 김대감이 알기 전에 세자저에게 알려야겠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땅은 명당처럼 보이나 명당이 아닌 흉지입니다. 어찌 그렇다는 것이냐? 흙이 명당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참으로 영특하구나. 지금 이운관이 우리를 숨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집으로 가면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 같군요. 세 사람은 그렇게 그 비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주변을 살피며 집으로 향했답니다. 이운과는 세 사람이 돌아간 후 땅을 유심히 봤습니다. 한선비는 참으로 알면 알수록 놀라운 사람이군. 그리고 주저앉고 땅을 한 꼬집 짚고는 맛을 보았습니다. 역시 땅 맛이 아니군.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하다니. 이운과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짓고는 산을 내려왔답니다. 한편 도련님 말씀하신 대로 이은관이 땅을 보고 갔어요. 한선비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듯이 피식 웃었습니다. 하여 세 사람은 그렇게 이운관이 김대감한테 알리기만을 기다려 주었답니다. 며칠 후 김대감은 명당 자리에 모신 아버지의 관을 명당 자리로 보이지만 흉지인 그 땅에 이장을 했습니다. 한선비와 한대감 그리고 수혜는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김대감이 걸려들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허나 세 사람은 김대감의 사람인 이운관이 김대감을 배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 도련님, 이것을 도련님께 전해달라고 하셨구먼요. 누가 전해달라 했다는 것이냐? 이은관님이요. 한선비는 의아한 표정을 짓고는 이운관이 남기고 간 쪽지와 문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쪽지의 내용에는 알 수 없는 글귀와 생소한 장소가 써 있었죠. 그리고 문서는 김대감의 아버지의 묘였던 명당자리 땅 문서였답니다. 이윤관에게 무슨 일이 있는 듯 하구나. 그렇지 않고서 이 문서를 내게 줄 이유가 없다. 다음 날 늦은 아침, 한선비는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수혜의 방문 앞에 섰죠. 수혜낭자, 저와 오늘 가실 곳이 있습니다. 한선비는 언제나 방긋 웃으며 나올 수의 얼굴을 볼 생각에 방문을 주시하고 있었죠. 헌데 꽃 신이 가지런히 놓여진 방에서는 침묵만 흐르고 있을 뿐이었답니다. 한선비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리고 방문을 벌컥 열었는데 수혜는 방 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흐트러진 이불자리만 있을 뿐이었답니다. 한선비는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때 문득 며칠 전 이윤관이 남긴 말이 떠올랐죠. 한선비, 땅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오. 귀로도 손끝으로도 듣고 느껴야 하는 법이지. 혹시라도 큰 난관에 부딪히면 이것을 보시오. 이윤관이 남겨둔 작은 쪽지를 다시 펼쳐본 한선비는 그 속에 적힌 글귀를 읽고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의미 없는 평범한 글귀였지만 수혜가 없어진 지금의 그 글귀에는 김대감이 수혜를 숨겨둔 장소와 김대감을 역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김대감은 수혜를 결박해 두고 손에 토지 문서를 들고 나타난 한선비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내 놈이 아무리 영특해도 여인의 목숨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구나. 그대가 원하는 문서를 가져왔소. 허나 내 손에 쥔 것은 진짜일 수도 가짜일 수도 있소이다. 김대감의 눈이 번쩍이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문서를 가지고 오너라. 하지만 문서를 빼앗아 연 순간 김대감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흉지를 명당이라 착각한 자, 그 욕심이 곧 무덤이 되리라. 바로 이윤관이 남겨준 필적이었죠. 순간 저택 뒤편 선산에서 이상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대감은 소리나는 곳으로 서둘러 갔죠. 김대감이 이장한 아버지의 묘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답니다. 관은 무너져 내린 흙더미 속에서 기운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때 선산 한편에서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윤관이었죠. 창백한 얼굴, 그러나 눈빛만은 맑았답니다. 김대감, 욕심이란 것은 흉지를 더 흉하게 만들 뿐이오. 내가 그대의 눈을 잠시 속였지만 결국 스스로 무너진 것이지. 이제 내 할 일은 끝났소. 자네가 나를 배신을 한 것이냐?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마음을 악하게 먹어서 그리 되었다 생각이 들었지요. 지금이라도 바르게 산다면 죽을 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이다. 한선비는 수혜를 구하고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수혜낭자,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것이요? 저는 괜찮습니다. 헌데 한선비님의 얼굴이 창백하십니다. 낭자를 잃는 줄 알았습니다. 수혜는 자신을 아껴주는 한선비가 그리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대감의 저택은 곧 아수라장이 되었고 부하들은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했답니다. 김대감은 울부짖으며 땅을 쳤습니다. 아니야. 여긴 명당 자리였어. 명당 자리였단 말이다. 허나 그의 기세도 거기까지였습니다. 탐욕으로 망가진 그의 집안에는 불길한 징조만 남아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죠. 며칠 후 한선비와 수혜는 이윤관이 남긴 진짜 토지 문서를 들고 고즈넉한 명당 자리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권력의 욕심을 채우는 땅이 아니라 백성의 평안을 담는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그대와 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지요. 수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고 흉지에 사라진 욕심의 흔적과는 달리 진짜 명당에는 봄 기운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선비와 수혜는 100년 가약을 맺었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는 아들이 태어났죠. 아들 명수는 들과 산을 다니며 노는 것을 좋아했고 그 모습은 꼭 한선비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선비는 명수를 안고 명당을 찾기 위해 길을 걸었답니다. 헌데 말을 잘 못하는 명수가 한 곳을 가리키면서 한선비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선비는 더 어두워지기 전에 좀 더 많은 땅을 확인하고 싶었죠. 이 녀석아. 어찌 가면 갈수록 때만 늘어가는 것이냐. 오늘은 아비가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가보도록 하자. 허나 명수는 아비가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려 하니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선비는 어쩔 수 없이 명수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갔죠. 얼마나 걸었을까? 명수는 해맑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산세가 좋고 무리 앞에서 보여 재물과 기운이 머무는 곳이었답니다. 또한 뒤에서는 산이 감싸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는 물이 흐르며 남향으로 평탄하고 넓은 공간이 펼쳐지는 곳이었던 거죠. 왕을 모실 자리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매 자리로는 손색이 없었습니다. 명수는 앞이 탁 트인 곳을 향해 서고는 무엇을 확인하는 듯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한선비는 명수를 번쩍 안고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의 재능을 누구한테도 알려서는 아니 되겠구나. 한선비는 어린 명수가 직감으로 땅을 볼 줄 안다면 앞으로 아주 유능한 직원이 될 아이라 생각이 되었죠. 허나 권력 다툼에 명수를 도구로 만들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리하여 한선비는 수혜와 함께 아들의 재능이 남들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히 키웠습니다. 수혜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죠. 이 아이는 평범하게 자라야 합니다. 그저 건강히 따뜻한 마음으로 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한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진 눈은 보통의 눈이 아니란 것을요. 명수는 자라면서도 남달랐습니다. 언제나 들판에서 나무와 바위를 만지고 계곡의 물줄기를 바라보며 홀로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농부가 고개를 숙이며 한선비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명수 도련님이 알려주신 대로 밭둑을 옮겼더니 작물이 예전보다 훨씬 잘 자라고 있구먼요. 한선비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명수가 그런 말을 한 것을 그 누구한테도 알리지 말아주게. 그는 누구보다 아들을 아꼈기에 세상의 욕망과 권력이 아이를 삼키지 않게 단단히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명수는 점점 자라났습니다. 재능은 더욱 뚜렷해졌으나 수혜와 한선비는 늘 당부했습니다. 명수야. 세상에는 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단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지. 맞다. 내가 가진 눈은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너의 삶을 지켜야 한다. 잊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명당이다. 명수는 그 말들을 마음에 새기며 누구보다 순수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한선비와 수혜 그리고 명수는 작은 집에서 소박하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삶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